올해 국정 화두가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최근 사회 속 그늘을 만들고 있는 보험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되고 있는데요. 네, 증가하는 보험 사기 실태와 피해 예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의 김소연 조사기획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최근 들어 보험 사기 사건이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형별로 좀 알아보죠. 예, 그 보험 사기 유형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뭐 첫 번째 고의 사고, 허위 사고, 과다 청구 사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고의 사고는 글자 그대로 뭐 자기 신체를 절단을 한다라든가, 뭐 손가락을 절단을 한다라든가, 또는 뭐 법규 위반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가 일부러 들이받아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청구를 한다라든가 이런 걸 들 수가 있고요. 허위 사고는 장애가 없는데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돼서 뭐 청구를 한다라든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실종신고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과다 청구 사고는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보다 부풀려서 과장되게 청구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에 두 가지 유형은 저희가 뭐 뉴스를 통해서도 가끔 접하게 되는데 이런 보험 사기 적발 규모가 최근 어떻습니까? 지금 2013년도 보험 사기 적발 규모는 지금 집계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2012년도 보험 사기 적발 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금액은 약 4,500억 이상이 적발이 되었었고요. 인원으로는 8만 3천 명이 넘게 적발이 되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은 한 15% 정도, 금액은 7%가 증가한 수치고요. 아마 올해도 집계를 하면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보험 사기, 비정상적인 보험 사기가 늘어나니까 저희의 보험료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구체적으로요. 이 보험 사기 가장 좀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어떤 건가요?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세 가지 중에서 과다 청구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의 사고나 허위 사고에 대해서는 이게 범죄라는 인식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입원을 안 하면 손해 보는 것 같고 남들 다 받는 보험금을 다른 보험회사 받지 않으면 그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런 죄 의식 없이 그냥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인식이 낮기 때문에 과다 청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별로는 생명보험이나 일반 손해보험보다는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특히 최근에 보면 그 보험 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또 조직화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가요? 그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이제 홀로서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가족이 함께 하는 뭐 가족형 사기라든가 동호회에서 일으키는 동호회 사고, 또 동일 연령대 친구들이 모여서 야기하는 사고, 이런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형 사고 경우에는 일단 보험 사기 수법을 전파하기가 쉽고 비밀 유지가 쉽기 때문에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고요. 한 번 사고로 거의 그 보험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지 않은가 싶고요. 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뭐 언론에서 얼핏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할머니하고 뭐 그 오남매, 손자, 손녀까지 가담해서 몇 년에 걸쳐서 보험 사기를 저질렀는데요. 약 6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고요. 하나 또 특이한 거는 자기 딸이 그 3층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허리를 심하게 다쳤었거든요. 근데 의사가 이거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많은 권고를 했습니다만은 이를 방치하고 기다렸다가 결국은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1억 3천만 원 보험금을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뭐 한마디로 이제 최근에 보험 사기는 뭐 조직화돼 가고 있고 대형화돼 가고 있고 뭐 심지어 국제화돼 가고 있고 흉파되어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질문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런 보험 사기가 급증하면서 개인들이 더 부담해야 될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떠안아야 되는 건가요? 이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4,500 정도는
실질적으로 적발된 금액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험 사기 적발된 금액이 실제 보험 사기에서 한 12~13%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실제로 보험 사기 규모를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2010년도에 그 서울대학교하고 예. 보험연구원에서 한번 예. 추정을 해봤거든요. 네. 추정된 금액이 3조 4천억이었습니다. 연간이요? 그렇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민으로 피해액을 환산을 해보면 예. 1년에 1인당 한 7만 원 정도, 한 가구당 20만 원 정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이런 피해 말고도 이런 보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방 비용이라든가 그렇죠. 조사 비용, 예. 뭐 경찰 수사 비용 예.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니까 또 와닿네요.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런 보험 사기가 또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이런 뭐 사고 조작이나 피해 과장에 의해서 보험금을 더 받는 것도 나쁜 예. 문제지만 예. 그런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뭐 살인을 한다라든가 뭐 그 일부러 뭐 상해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혹 가다가 적발이 되고 있어요. 예, 예. 말씀 몇 가지 드리면 얼마 전에 언론에도 얼핏 나왔습니다만은 15년 전에 그 내연양과 짜고 예. 자기 남편을 살해한 다음에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 증거불충분으로 적발을 건거를 못하다가 예, 예. 공소시효 25일을 남기고 적발을 된 적도 있었고요. 예. 또 뭐 미혼모가 그 출산한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을 해서 예. 본인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한 다음에 예. 그 아이를 계속적으로 일부러 아프게 해서 예. 뭐 상한 우유를 마시게 한다라든가 예. 더러운 물을 마시게 해서 계속 설사 내지는 복통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입원을 시켜서 수개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서 보험을 받는다라든가 또는 뭐 독초다리물을 계속적으로 마시게 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처럼 청구해서 보험금 받는다라든가 또는 뭐 길거리 뭐 불황아들 또 노숙자들 상대로 호의를 베푼 다음에 이제 자기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로 지정을 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네. 일부러 살해해서 보험금 받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제 뭐 우리 사회 만연한 배금주의나 뭐 인명 병식 풍조 이런 씁쓸한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죠. 계속 비슷한 질문만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이런 보험 사기가 줄지 않은 이유, 제가 볼 땐 그 관리 감독이 좀 더 철저하게 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야 되겠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보험 사기가 발생하는 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예. 있겠는데요. 예. 어쨌든 최근에 어떤 경기 상황이 계속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네네. 보험 사기에 의해서 경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보험 사기에 대해서 예. 그 범죄로서 인식이 좀 약한 편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 주변 사람들도 보험 사기를 일으켰을 때 예. 오죽했으면 저런 짓을 했을까 하고 아. 동조하는 또 분위기도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법당국의 낮은 처벌 수위도 보험 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그만큼 처벌도 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일반 그 사기죄하고 비슷하게 형법 347조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그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네. 근데 그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 처벌이 좀 약한 편이고요. 예. 그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벌금형 비중은 2배가 일반 사기범에 비해서 높고 중한 처벌에 해당되는 예. 그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 절반에 불과해서 유사 범죄가 한 형평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 사기 중에 자동차 사고 발생 시가 가장 많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예. 보험 사기를 당하게 되면 뭐 어디로 신고를 하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먼저 그 보험 사기가 발생한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네. 일단은 그 보험 회사나 예.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또 블랙박스가 장착이 돼 있다면은 예. 블랙박스는 그 사고 내용이 정확하게 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 실질적 보험 사기로 의심이 되거나 목격했을 경우에는 예. 금융감독원에서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국번 없이 133입니다. 네. 1332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심사를 해서 예.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금감원에서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분석해서 보험 사기 실태를 한번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 그런 그 실태를 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저희들이
한 35개 정도 동영상이 접수가 되었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급정차를 스스로를 유도를 한다라든가. 뉴스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와 지가 일부러 받고 마치 자동차가 사고 낸 것처럼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골목길에서 손이나 발을 일부러 쳐서 그 차가 친 것으로 신고를 한다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한 14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우수 제보로 포상을 했고요. 그 동영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사기 예방 자료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면 블랙박스가 한번 확인을 꼭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블랙박스 설치하게 되면 보험료도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고요. 사고 내역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또 요즘 앱으로 설치를 하시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1332번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주요 신고 대상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신고 대상으로는요. 일단 뭐 살인이나 뭐 자해, 뭐 고의 충돌과 같은 고의적 보험 사고를 들 수 있고요. 뭐 허위 진단서 발급해서 청구를 한다라든가 병원이나 정비공장에서 허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목격하거나 당했다라든가 또는 사고 난 다음에 보험을 가입을 한다라든가 또는 운전자라든가 실제로 사고 난 차량을 바꿔치기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나 또는 또 보험회사 임직원이 보상하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신고 대상이라기보다는 금감원에 저희 알려주면 같이 공조해서 조사 내지 수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사고가 나고 좀 신속하게 그게 좀 마무리되고 싶은 게 이제 모든 분들의 희망일 텐데 그렇습니다. 조사 절차는 어떻게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일반인들로부터 그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금감원에 이제 최첨단 그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나라 전체 계약자의 계약 내용이나 사고 내용, 보험금 지급 내용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토대로 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보험 사기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혐의 내용을 잘 요약을 해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지향하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감독 당국이나 수사 당국에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수사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하나 이제 좀 큰 폭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험 사기죄는 별도로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 사기죄로 처벌하다 보니까 좀 약한 편입니다. 보험 사기죄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 제재라고 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형사처벌만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이외에도 그 보험 사기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테면 보험가입을 제한을 한다라든가 보험가입을 한더라도 보험 금액을 줄이게 한다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신용거래라든가 여신을 제한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그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면 보험 사기를 예방을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신고 정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32 국번 없이 1332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신고자 포상금 최고 5억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군요. 물론 이제 뭐 그 사람들의 어떤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만 최대 5억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김소연 조사기획팀장과 함께 보험 사기의 실태와 예방법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